자, 아까 농지법이 2022년 8월 18일 날부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LH 사건 나고 난 다음에 바뀐 것만 제가 따로 채취를 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제8조 농지 취득 자격증명의 발급. 발급은 여기 1번, 요 8조의 1번은 그대로입니다. 바뀐 것이 뭐냐면 3번입니다. 새로 생긴 겁니다. 이게 없던 것이. 시, 구, 읍, 면의 장은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으로 정하는 자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제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농지위원회, 그러니까 농지증을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는 농지 담당자가 결정했는데 이제는 담당자가 결정하는 농지가 있고 농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농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농지를 담당자가 그냥 결정해서 농지증을 해줄 수 있는 농지가 있고 농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농지증을 해줄 때 심의를 해야지 되는 농지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뭐야?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것이 뭐야? 새로 생긴 겁니다. 원래는 예전에 농지법이 44조가 2009년도 5월 27일 날 삭제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원래 농지위원회 소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그 2009년 이전까지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을 때나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었어요. 그런데 44조 2009년 5월 27일 날 이것이 없어졌습니다. 농지위원회가 없어졌습니다. 그럼 농지위원회에서 뭘 했었냐면 예전에 농지는 전용을 하기 위해서는 전용이 뭐야? 협의가 있고 허가가 있다 그랬죠. 신고가 있고 협의가 있다 그랬죠. 허가, 신고. 근데 허가는 협의를 해야 된다 그랬죠. 협의가 뭐예요? 협의라는 것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을 때에 그 농지 주변에 있는 농지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그대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가운데 어떤 땅을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농사를 안 짓는 땅이 생겼다고 가정했을 때 그 농사를 안 짓는 그 땅 때문에 주변에 있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는가 없는가를 조사하는 게 협의라는 거예요. 협의. 그러니까 농지위원회에서 이 협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협의를 소위원회에서 하지를 않고 공무원이 하는 걸로 소위원회를 삭제하고 없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농지위원들이 협의를 하면서 합법적으로 마을발전기금이라는 것을 돈을 뜯어서 왔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시골에 살 때 제가 차를 몰고 이렇게 나오는데 경운기 몰고 이장이 이렇게 오다가 나를 보더니 차를 세우라고 손을 흔들더라고. 차 세웠어요. 아, 이장님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했더니 이사장 그 말이야 그 이사장 친구 한 달 전에 저에게 농지 전용 허가 신청했지 집 짓는다고. 예. 그거 엊그저께 협의회에 가서 도장 찍고 왔어. 아마 며칠 있으면 협의 다 될 거야. 그래? 감사합니다. 그래서 얘기인데 이 사장 친구라니까 내가 얘기해도 되겠지만은 이 사장 친구라니까 나 대신 이 사장이 대신 얘기 좀 해줘. 무슨 얘기인데요? 무슨 얘기야? 농지 전용 허가 받으면은 반드시 우리 마을에는 마을 발전 기금을 받고 있는데 우리 동네 사람은 50만 원이고 외지 사람은 200만 원이야. 그러니까 이 사장 가서 친구한테 가서 얘기해.
200만 원 갖고 우리 집에 좀 갖고 오라고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2009년도에 소위원회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돈 못 받게 하고 공무원들이 협의를 한 걸 직접 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LH 사건이 나고 농지위원회 심의가 하고 농지증 가지고 지금 행정소송하고 죽을 맛이거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뭐야 이번에 농지위원회를 다시 살려서 없앴던 삭제했던 걸 다시 농지위원회 설치해갖고 정말 다시 살려놓은 겁니다. 살려갖고 농지 전용 허가를 받는 거하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하는 거하고 심사를 담당 공무원이 하지 않고 누가 해? 심의위원으로 넘긴 겁니다. 내용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농지위원이 뭘 하느냐 이거예요. 뭘? 농지위원회의 기능, 농지 취득 자격증자 심사에 관한 사항,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 목적의 추진사항에 관한 사항, 농지 소유득에 관한 조사 참여, 농지를 소유했는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누구고 소유한 사람 누군지 조사하는 거, 그 밖에 농지 관리에 관해 농지수술 불량을 정하는 사항 해갖고 농지위원들이 이런 거를 뭐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농지위원회 기능을 만들어 놓고 보면은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 법이 몇 개, 49조 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농지원부가 있었거든요. 농지원부는 누구냐면 농지 주인은 설수냐 종일이냐 정실이냐 누구냐고 누구래? 그 농지의 주인을 적어놓고 주인이 뭐 무슨 농사를 짓대 오늘은 주인이 오늘은 배추를 심고 내년에는 무를 심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농지 주인이 누구다? 주인이 누구다? 농지원부. 그러니까 농지원부가 있으면 농업인이에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바꾼 거예요. 바꿔서 주인은 누군데 거기에 농사 짓는 사람이 누구다. 농사를 누가 짓는다는 걸 같이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에는 농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임대차 정보. 뭘 집어넣은? 임대차 정보가 들어갑니다. 임대차 정보. 다시 말하면 소유한 사람과 농사 짓는 사람을 정확하게 구분해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농지원부에서는 임대차 정보가 안 들어갔는데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만들면서 소유하는 사람과 농사 짓는 사람을 따로 구분해서 만들어지게끔 된 게 이번에 농지법에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농지위원이 없었던 농지위원이 새로 생겼고 농지대장이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바뀐 겁니다. 자, 49조 농지이용 정보 등의 변경. 농지 임대차 계약과 사용대차 계약이 체결 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다시 말하면 농지대장에 농지 주인은 그대로 있고 임대인이 바뀌게끔 된 바로 즉시 농지대장에 바뀌었다고 뭐야? 관리를 하게끔 만들어졌다는 얘기. 농지대장을 만드는 것이 그겁니다. 농지를 소유한 사람과 농사를 짓는 사람을 정확하게 분류해서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농사를 짓는 사람을 도와주겠다는 그런 의지로 이렇게 만든 농지원부가 뭘로 바뀌었다? 농지대장으로 바뀌었다. 언제든지 농지대장을 열람을 해서 누가 농사를 짓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 갖고 실질적으로 임대를 주지 않고 농지위원들이 다 가서 농사 짓는 걸 조사를 하는 겁니다. 아까 농지위원들이 이렇게 해서 자기가 농사를 질 때는 자격증명 농지를 우리가 자격증명서를 발급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농지 그 위원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농지위원을 만들어 놓고 농지위원이 심의를 하는 농지증을 하기 위해서 심의하는 농지가 있고 심의하지 않고 그냥 해주는 농지가 있는 걸로
구분해냈는데 그 구분한 것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뭐야?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대폭 강화합니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도자료 발표한 거를 제가 뭐야? 여러분들을 그대로 옮기면 돼. 이거 교재가 없습니다. 이거 바뀐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요 근래에 박힌 법이기 때문에 이 교재를 만들 당시에는 이런 법이 없었거든요. 자, 제일 첫 번째입니다.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 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들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계획서 서식을 대폭 개편하고 주말체험 영농 계획서 서식도 신설하였다. 영농 경력, 영농 거리, 영농 착수 시기, 수확 시기 및 작업 일정, 농지 취득 자금 조달,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에 이런 조항을 넣도록 새로 만들어진 겁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에 이런 조항이 생겼다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농지 취득자의 직업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농업계획서 또는 주말체험 영농자와 함께 제출하는 증명서류. 다시 말하면 농취증을 발급받으려면 이게 뭐야?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농업인인 경우에는 농업인 확인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농업법인인 경우에는 표준 계산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정관이나 최근 5년간 표준 손익 계산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개인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가 있어서 어디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은 농지 취득 자격을 신청할 때 이런 거를 제출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영농계획서를 써서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만 보고해줬는데 이제는 모두 해야 돼? 재직증명서도 띄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직업을 정확하게 발표를 하고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공유, 같이 낙찰을 같이 살 수도 있죠. 같이 살 때 누가 어느 쪽에 농사를 짓겠다는 것도 분리해서 두면 어떤다? 같이 집어넣게끔. 예를 들어서 우리 종이 씨하고 나하고 같이 어떤다? 농지를 샀겠다, 산다고 신청을 하게끔 되면은 둘이 같이 신다고 한다면 두 면에다가 그려서 이쪽에는 우리 이종일 씨가 농사를 짓고 이쪽에는 내가 짓겠습니다 하고 그 계획서까지 두 면까지 해서 같이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농취증을 하기 위해서 이런 서류도 넣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직업, 내가 어디서 살고 있다. 주민등록 초본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셋째, 원상복구 계획에 따라 3년 이내 원상복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하게끔 해줬다 했는데 이것이 경매에 가는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하고 경매가 아닌 경우에는 원상복구 후에 하게끔 됩니다. 넷째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의 면밀한 심사를 위해 농지위원회에서 심의 대상을 구체화하였다. 다시 말하면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농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농지가 있고 심의를 안 하는 농지가 있는데 농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농지를 지금 구체화한 겁니다. 이때는 반드시 심의를 한다는 농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제일 첫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농지는 무조건 심의를 합니다. 농업법인이 사면은 무조건 농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거주지가 아닌 다른 곳에 있는 농지를 사면 무조건 심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태까지 한 번도 농사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처음으로 농지를 사면 심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필지를 농지를
3명 이상이 사면은 무조건 농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5번째, 외국인이나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농지를 사면 농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자, 우리가 낙찰을 받으면은,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일주일 이내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되는데, 농지심의에서 심의 기간은 14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경매로 해서 심의를 한다 그러면은 먼저 가서 농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결정하는 시간을 어떻게 한다? 늦춰달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되나 고 갔는데 지금은 농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하면은 늦춰주더라고요. 별로 어렵지 않게끔. 예전에 노출을 하려면은 소송을 했다는 자료를 가지고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이제 지금 이거는 농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된다니까 14일을 기다려 주십시오 하게끔 일주일 다시 일선 그 농지 담당자들이 연장을 해주더라 됩니다. 그러니까 이 5개는 무조건 농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이 5개가 아닌 것은 농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고 그냥 농지증을 해준다는 얘기. 예를 들어서 우리 정일 씨가 어떤 농지를 사서 농경영체로 등록이 돼 있죠.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라면. 근데 그 옆에 농지를 또 샀다 그러면 심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농지증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 번도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농지 샀어. 인천에 사는데 인천에 농지를 사더라도 처음 샀으면 심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업인이라고 해서 농사를 짓고 있어도 여주에 사는 사람이 이천에 농지를 사면 심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법인이 사면 무조건 심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농지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농지위원회에서 다 심의를 하는 걸 이렇게 해서 심의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이게 4번째입니다. 5번째입니다. 5번째는 사후 관리를 한다는 얘기인데, 이런 경우에는 5년까지를 농지를 산 사람에게 추적해서 관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새롭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지가 5년이 안 되는 사람은 5년 동안 계속해서 그 농지를 추적해서 농사를 짓는지 아닌지를 관리한다는 얘기입니다. 2번째, 농지 소재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사는 사람이 농지를 샀을 때는 5년 동안 추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농지를 공유로 같이 샀을 때는 5년 동안 어떻게 하고 있나 추적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농지를 샀을 때는 5년 동안에 농사를 계획대로 짓고 있는지를 추적해서 관리한다는 얘기입니다. 6번째는 외국인이나 외국 국적에 있는 사람이 농지를 샀을 때는 5년 동안 추적해서 관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농지를 사기 전에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심의를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농지를 샀으면 그 5년 동안은 또 추적해서 관리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쪽에 상법상이 관리하겠다는 건가요? 5년 동안은 그쪽에 상법상 5년 동안은 무조건 새로 샀으면은 5년 동안은 무조건 저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느냐 아닌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추적해서 관리하겠다. 이것이 뭐예요? 이번에 농지법에서 바뀐 건데 이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뭐 얼마 전에인가 뭔가 말 봤더니 난 정치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쌀이 남아 돌아가서 남는 쌀을 국가에서 사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왔었죠 신문에. 사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줬는데도 몇 년 동안에 쓸 데가 없어서 또 보관을 해야 되는데 보관하는 돈이 또 뭐 들어간대. 남아가는 쌀에다가 억지로 사줘야 되고 그것도 돈 들여서 또 보관을 해줘야 되는데 농사를 안 지으면 이렇게 엄하게 또 관리를 하니까 이게 뭔가 조금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정부의 정책이 농지는 무조건 농사를 지어라 하기 때문에 제가 농사를 지어보니까 논농사는 아주 편하네요. 모내기 심는 거, 이양기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모내기 심는 사람한테다가 모내는 거 사가지고 이양기 가서 심어달라고 하면 대여섯 명 와서 하루 다 심고 가요. 내대로 뒀다가 추수할 때 그 왜 추수하는 기계 있죠? 기계가 와가지고 추수해달라고 붙잡으면 내가 시간이 언제 안 되고 언제 가서 해드릴게 그러면 뭐또 하면 돼. 그러니까 나 저기 뭐 한 개도 힘 안 들고 기계가 논농산 기계가 다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 우리 동네에 저기 뭐야 그 옛날에 살았던 동네가 도마도가 많이 있었거든요. 도마도가 팔으려고 할 때는 빨간 게 아니라 빨갛게 씨앗이 되려면 따서 팔면은 팔 때쯤 되면 빨갛게 익어요. 근데 그 도마도 밭에 가서 실질적으로 빨갛게 익은 거를 사서 그날이가 그 다음날 먹으면 도마도 엄청나게 맛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 우리 동네에 있는 그 도마도 이제 비닐하우스 가서 그 아시는 분한테 도마도를 좀그 바로 먹을 거 좀 팔으라 그러면 이렇게 따서 주면 내가 그걸 사갖고 와서 내가 선물로 이렇게 많이 줬었어요. 먹어보라 그러면 선물 받은 사람이 되게 맛있다고 좋다고 그래. 하루는 갔더니 이사 왔어? 내가 바빠서 못 떠났는데 그냥 지금 저기서 따가지고 가. 한 30분 따서 봤더니 옷에 그냥 전부 다 젖어가지고 내 집에 들어가서 30분 따고서 집에 가서 옷 다시 갈아입고 샤워 다시 하고 나왔다니까. 논농사 짓는 건 하나도 힘이 안 드는데 밭농사 짓는 건 엄청나게 힘들더라. 그렇게. 하여튼 보면 이런 농사를 짓는 것들 전부 다 뭐야? 관리는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 수강생 한 분이 홍천에 농지를 샀거든요. 근데 농지를 안 사면 농사를 안 지면 되니까 그 농사를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콩인가를 뭐 심어놨대. 근데 자기가 바빠가지고 풀매기를 못했대. 그때 농지위원이 나와 조사를 언제 나온다 그래서 같이 갔대. 그래서 갔더니 자 이렇게 있는데 그 농지 이렇게 그 농지위원이 가서 조사를 하더니 이게 농사를 지은 겁니까 만 겁니까 그러더라고. 그러는 거야. 농사 지었다 했더니 무슨 농사를 지었냐고 풀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풀을 지켜보라고 콩이 있을 거라고. 봤더니 진짜로 그 봤더니 네? 풀 옆에 콩이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돈을 벌려고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농지를 샀으니까 풀 베는 건 안 하고 그냥 콩을 심어놓게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담장에 이렇게 보더니 뭐 풀은 매지는 않았어도 농사 지은 거는 지었네요 하고 농업교육체 등록증이 나왔습니다. 나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사후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